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지금 차는 제가 한 1600km 정도 탔고, 요 1600km 정도 타면서 많은 부분들을 또 새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.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나눠서 한번 말씀을 가감없게 드려보려고 합니다. 오늘 굉장히 날씨도 좋고 이제 바닷가도 멋지네요. 자, 먼저 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여기 보시면 78% 정도 있고 지금 311km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, 제가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는 총 주행거리가 360km 정도 나왔었고요. 실제로도 공인 전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, 제가 한 1000km 이상 타고 나서 요즘에는 충전을 하게 되면, 글쎄요, 날씨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풀로 했을 때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한 400km 정도 나와요.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이렇게 전비를 제 나름대로 측정을 해봤습니다. 전비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거라서 얼마나 많이 타느냐, 그리고 평소에 주행 패턴, 고속도로인지 도심인지 이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제 기준에 맞춰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는 일단 출퇴근 거리가 한 5km 정도밖에 안 되고, 대신에 이제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출근을 해서 또 차를 타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지난주는 엄청 많이 돌아다닌 편은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월요일 날 이제 풀 100%로 시작을 했고, 제가 일요일까지 그 일주일 내내 타고 보니까 37% 정도 남았더라고요. 충전을 꽂았고 다음 월요일 날 100% 되니까 10,000원이 나왔습니다. 10,000원. 충전 카드비가 10,000원밖에 안 나왔어요. 네. 일주일 내내, 그것도 제가 전비 측정한다 해가지고 에코 모드로만 탄 것도 아니고, 에코 모드 했다가 노멀 모드 했다가 M 모드도 놨다가, 근데 일반적으로 다 노멀 모드로 거의 타거든요.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37%면 사실 더 탈 수도 있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끊어서 하면 계산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. 그리고 실 전비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1700km 가까이 타면서 평균 전비가 4.4예요.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. 4.4 정도 되는 것 같고, 4.4라고 하면 사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. 왜냐하면 아이오닉 5나 EV6나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6km대를 우습게 마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성능이다 보니 얘도 전비가 조금 낮게 나오는 편인 것 같은데, 저는 크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.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로, 이 차를 사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그런 효율적인 운행만 하시려고 이 차를 사시진 않기 때문에, 어쨌든 간에 M모드 놓고 타시고 노멀 모드 놨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갔다가 다시 또 M모드 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실 거란 말이죠. 그러면은 얘는 애초에 효율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. 그렇지만서도 기름을 넣어가면서 타야 되는 그만큼의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몇천 원 차이예요. 집에서 그냥 완속으로 충전하시는 분들은 금액이, 만약에 빨리 따랐다 그러면은 그만큼 빨리 충전을 해야겠죠. 그러면 충전하는데 10,000원 안팎으로 나오니까, 그걸 얼마나 자주 하느냐, 아니면은 좀 천천히 하느냐, 띄엄띄엄 하느냐,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, 아무리 발버둥 쳐서 많이 타도 보급류 넣는 고성능 차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이 차 사시는 거지, 전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그것까지 신경 쓰면 차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합니다. 그냥 이런 지금 푸르른 바다와 같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차를 구매하셔서 타시면 돼요.
네,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. 승차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노면에서 들어오는 충격, 얼마나 불쾌한지 또는 기분이 좋게 충격이 들어오는지, 충격 흡수를 얼마나 잘하는지,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, 두 번째는 사람이 안에 타 있으면서 몸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,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, 충격이 들어오는 느낌이 평소에 승차감이 조금 딱딱하거나 일반적인 SUV 구조적으로 승차감이 조금 안 좋은 차들, 그런 차들을 타보시면 요철을 탁탁 지나갈 때 느낌이 이렇게 탁탁 하고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되게 날카롭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이렇게 승객이 불편하게 됩니다. 약간 불쾌하기도 하고 느낌이 좀 안 좋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. 타이어가 전기차 전용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흡음재가 들어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.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되게 소프트해요. 잔요철이라든지 요철을 지나갈 때 타이어 쪽에서 받아주는 느낌, 그리고 몸으로 들어오는 충격이, 예를 들면 방석을 이렇게 막아놓고 막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식으로 약간 뭉툭하게 들어와요.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차감이 괜찮은데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스포츠성을 이렇게 강하게 띄는 차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불쾌한 승차감일 경우가 많거든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노면 접지력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이 차는 생각보다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고, 그리고 충격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전달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몸이 흔들리냐인데, 지금 이렇게 지나가 보면 요철을 지나갈 때 이 차에 스프링이 있을 거잖아요.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. 근데 그 스프링의 길이가 좀 짧습니다. 이 스포츠성이 강한 차들 다 좀 짧은 편인데 이 차 역시도 짧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에 타 있는 승객은 몸이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도로가 굴곡이 있으면 몸이 계속해서 흔들려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승차감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차치고 좋은 거냐를 사실은 말하는 게 맞거든요. 이런 차치고는 좋은 게 100% 맞습니다. 그 점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데일리카가 가능하냐, 패밀리카가 가능하냐, 제가 일례로 얼마 전에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3분을 제 차에 모시고 태우고 저기 이제 한 1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왕복을 했는데, 물론 그때 에코 모드로 가면서 제가 정말 조심해서 갔죠. 근데 차가 차가 왜 이러냐, 승차감이 왜 이러냐, 또는 왜 이렇게 흔들리냐, 불편하냐,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.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제일 크게 작용한 거는 뒷자리가 굉장히 넓어요.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되게 뒷자리가 되게 넓다 이러면서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 분들이 타셔도 패밀리카 또는 데일리카로는 전혀 손색이 없지 않나. 근데 제가 아직 애기가 없어서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, 카시트를 채우고 깐난 애기가 탄다 하면, 깐난 애기는 카시트 안 태우겠지만 조금 차가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애기가 좀 어지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덜컹덜컹하니까 멀미할 수도 있고, 그 부분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
차를 그 돈을 주고 살만하냐, 7,600만 원 가량, 8천만 원 가량 지불하고 이 차를 과연 살만한가,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하죠. 너무 또 싼 거 아닙니까? 이런 650마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마력수를 가지고 이런 데일리카가 가능한 승차감을 가진 데다가 뭐 디자인도 예쁘지, 공간 좋지, 뭐 사실 지금 제가 사심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. 예, 제 차니까요. 근데 뭐 이렇게 완벽한 차가 사실 있나요? 이 가격대 이런 유지비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탈 수 있는 차가 과연 있나 생각해보면 사실 없습니다. 있어도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. 차라는 게 사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. 완벽할 수는 없는데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, 이 차는. 네. 괜히 유튜버 분들이 전부 칭찬 일색이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네. 이걸 직접 타보시고 직접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.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, 전비와 승차감. 뭐 저는 전비도 사실 만족하고요. 왜냐하면 뭐 한 달에 기름값 10만원, 한 20만원, 30만원 정도 기름값 쓰다가 사실 지금 뭐 한 5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, 5만원도 채 안 될 때도 있고 많이 타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4분의 1로 줄으니까 당연히 저는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출력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유지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, 전비 뭐 신경 안 쓰고, 네, 그런 부분 당연히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, 승차감도 사실 얘는 딱히 막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. 제가 그런 차들을 좋아하고 또 많이 타봤지만 일반인 기준에서, 어디까지나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차는 데일리카로 충분히 운용이 가능할 만한 승차감을 가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차를 사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사실은 왜? 저만 알고 싶습니다, 이걸. 이게 가수들도 그렇고 막 나만 알고 싶은 맛집 뭐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. 예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예. 이 차가 너무 흔해지면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너무 혼자 알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차고, 그만큼 장점이 많은 차고, 사실 근데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더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다 같이 어떤 소통이 되고 뭐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좋긴 하죠. 네. 저만 뭐 저만 알고 싶다는 건 사실 뭐 농담이고요. 네. 아무튼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비 너무 좋습니다. 유지비가 말도 안 되게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. 그리고 승차감, 뭐 일반인 기준에선 나쁠 수 있어요. 몸이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 승차감이 불쾌한 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좋다. 그리고 그 돈 주고 살만하냐?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, 여러분. 차는 용기로 사는 겁니다. 네. 그렇다고 무리한 대출은 하지 마시고, 네. 차를 고민 중에 있다면 뭐 사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구독을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. 네. 여러분, 구독을 해주셔야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카메라를 좋은 걸로 바꾸던, 네,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네, 다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.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, 좋은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